My college, my dream, my life.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미리입니다. 오늘은 입시에 관한 흔한 오해들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시에 있어서는 큰 그림과 그리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그만 오해들에 막혀서 굉장히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 보니 조금만 오해들은 빨리 풀고 그리고 큰 그림을 보자고요. 음악과 스포츠가 꼭 필요한가요? 하다가 그만두면 어떡하죠? 음악과 스포츠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하면 좋지만 그래도 다른 활동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활동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액티비티가 따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꼭 음악과 스포츠를 한다고 해서 나 또한 그거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입학사정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은 거기에 투자된 시간, 그리고 노력, 그리고 성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입학사정관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액티비티를 할 때 얼만큼의 시간이 들어갔고 얼만큼의 노력이 들어갔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농구팀에서 벌시리를 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노력이 얼만큼인지 또 그거에 관해서 또 성과는 어땠는지 입학사정관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 학업과 그리고 액티비티의 균형을 잘 맞추는 건데요. 이제 너무 얕게 펼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 깊게 파고드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년간의 물리클럽의 리더이자 그리고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학생이 7가지의 액티비티를 넓고 대신 얕게 하는 학생들보다는 더 헌신의 깊이가 깊다고 보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큰 탤런트가 없는 학생들은 그만둬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스포츠에 넣을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이 다른 활동에 대체적으로 넣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활동이 내 전공을 더 나타내줄 수 있다면 스포츠를 그만두는 것도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학업에 영향이 없다면 이 스포츠가 뭔가 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되게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B가 하나 있는데 아이비리그 포기해야 되나요? SAT가 1600점이 아닌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이비리그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조금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는 게 방법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관해서 굉장히 완벽주의만 추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미국 입시는 홀리스틱 리뷰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요소들에 큰 무게를 두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점차 나아지고 있는 커브에 큰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SAT도 사실상 아이비리그만 놓고 보면 1600점 만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한 1520점 정도만 넘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올 A를 받지 않아도 내가 하고자 있는 전공이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더 좋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B도 사실상 어느 과목에 B를 받았는지도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제 내가 학생이고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히스토리 과목에서 내가 B를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임팩트는 사실상 내가 수학에서 B를 받은 것과는 조금 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중요한 과목에서 B를 받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에 관한 사이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내가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주면 올 A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그림이 아닌 큰 그림을 보고 방향성을 짜시고 전략을 잘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봉사활동은 꼭 해야 하나요? 물론 봉사활동은 requirement가 아니죠. 그래도 미국 대학은 이 학생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에 정말 뜻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프레지던셜 어워드를 통해서 수상 경력도 쌓을 수가 있고요. 사실상 요즘은 봉사활동이 너무 흔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한 사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학교 클럽뿐만 아니라 혼자서 북 드라이브 같은 활동들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사실상 대학교는 이 학생이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데요.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 안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카데미컬리 임팩트가 없다면 당연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을 조금 더 전공을 두각시키는데 쓸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방면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된 액티비티에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니 무조건 봉사활동만을 찾는 것도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시험 관련한 질문들인데요. SAT랑 AP는 몇 번까지 볼 수 있나요? AP는 다시 볼 수 있나요? 토플은 꼭 봐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SAT랑 ACT 관련해서는 최대 추천하는 횟수는 최대 3번입니다. SAT는 최대한 3번까지를 추천드리고요. ACT는 웬만하면 많이 한계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교들이 원하는 방안은 골라서 보내는 것이 아닌 모든 점수를 보기 원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일, 유펜, 조지타운 이런 학교들은 모든 점수를 보고 싶어 하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에는 존스 홉킨스 이런 학교는 골라서 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3번까지 봤는데 아무래도 점수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 더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어차피 슈퍼스코어를 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AP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임팩트는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P 시험을 1, 2점 올릴 바에 차라리 내 전공에 맞는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더 쓰는 것이 굉장히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이 3점이나 4점을 받아서 내년에 다시 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그래도 SAT나 그리고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리더를 하는 방안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AP 시험은 100점 만점을 받아야지 5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60%에서 70% 정도만 해도 5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볼 때 5점이 나오게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자, 여기까지 컨설팅을 해오면서 학부모분들과 또 학생분들께 많이 받았던 흔한 오해들을 다시 짚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무슨 전공을 하고 싶은지 미리 정하고 그리고 큰 그림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오해들에 쌓여서 멈추지 마시고 큰 그림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My College 컨설팅은 당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